동시에 오늘은 사실은 우리가 지방선거가 자유한국당이 야당으로서 이제 새로운 야당 시장을 만드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한 번 더 확기시키는 그런 또 자리도 저는 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미를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구미가 불안정하고 불균형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불안정한 것은 산업단지 노후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1, 2, 3공단에 노후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주 여건이 상당히 좀 위협하다. 이게 뭐냐면 크게 보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도 있겠습니다만은 병원, 쇼핑몰, 그 다음에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특화 집중화되는 산업 구조다 보니까 이 대기업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칫 대기업이 무너지면은 우리 중소기업도 줄도산 난다는 그런 집중화 현상 때문에 이게 좀 불안한 요소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불균형이 어떤 또 불균형이 있냐면은 낙동강을 축으로 해서 동서 갈등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저는 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착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래 이제 구미에서 늘 이제 태어나서 사신 분인데 또 외부에서 유입해서 오신 분들 간에 이게 사실 좀 갈등이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도 그렇고 또 새로 유입해서 직장자로 들어오시는 젊은 세대들하고 신부가 또 약간 그 갈등 구조를 겪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불안정하고 불균형을 이렇게 일단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불균형과 불합리한 것을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허승우의 3대 기본 원칙을 좀 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장 첫 번째가 어떤 경우든지 구미 시민의 삶의 질을 저는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구미 경제가 성실한 구조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구미 시민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잘 살기 위해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고용 유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질, 경제 불안, 그 선순환 구조 형성하고 시민 고용 유발을 3대 기본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 허승호만이 할 수 있는 게 그냥 뭐냐 했을 때 저는 반드시 이런 앞에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제일 밑에 보시면은 이 우리 구미는 직접 경제 제조업에 특화가 돼 있어 갖고 이 산업화가 성공한 도시로 이미 벌써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균 37세에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이미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노후 산단을 새롭게 재생하고 또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전세계 맞춤 복지를 만들게 되고 기업 유치를 하면은 결국은 일자리 창출도 되고 GRDP 우리 전체 구미 총생산액도 늘어나면서 이게 성분화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맞물려서 돌아가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구미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는 5대 목표를 정했습니다. 원칙도 있고 3대 원칙도 있고 지금은 제가 당면한 5대 목표가 뭐냐. 첫 번째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시도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나 누리는 복지, 보편적 복지를 저는 선택했습니다. 선별적 정책가 복지가 아니고. 그리고 동서가 다 고루고루 발전하는 지역으로 1공단부터 5공단까지 고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목표를 정했고요. 그리고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뭔가 새로운 비전을 좀 제시하고 싶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 구미 시민이 행정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5대 목표에서 저는 지금부터 6가지 섹션으로 해서 제가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발표하는 공약의 일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내일부터 현장 투어를 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밝히도록 하고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핵심적이고 일부분만 제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하면은 전국 최고 부자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약으로서는 저는 KTX 노선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제가 중앙정부에서 알아본 바에 하면은 서울, 대전, 구미, 부산 이 노선이 확정되면은 김천, 대구에서도 아무런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대전, 구미, 부산을 잇는
KTX 이 노선을 신설하는데 제가 여야를 넘나들어서 제가 그동안 30년 동안 정치 경험을 한 것을 여기에다가 집중해서 직접 문재인 정부도 제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도 갖고 있으니까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 이니셜로 M 회사로 제가 바꿀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름을 밝혀버리면 그쪽 회사에서 구미에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일단 일본 M사를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M사를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계 최대 전자부품 회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미가 기본적으로 전자부품 회사를 이 시스템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M회사하고 저희들하고 구미시하고 공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상당 부분 얻을 것도 많고 또 M사에서 구미시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로 M사로 밝혔고요. 추후에 제가 뭐 나중에 이제 되면은 혹시 시작이 되면은 그때 심사할 때 혹시 하게 되면은 그때 M사 이름을 제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대구 경북 경제자유특구 위원으로 위촉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청장님과 함께 지금 다시 구미를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상당히 많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래서 다시 재지정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임기 내에 구미시가 갖고 있는 2천억 부채를 제가 해결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우려불급반 예산을 줄이고 하더라도 저는 임기 내 부채를 2천억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 세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 누구나 누리는 복지, 보편적 복지 중에 저는 1,000원, 3,000원짜리 택시를 구미시에 운영하는 것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1,000원은 구미시는 65세 이상이 약 한 35% 됩니다. 42만 인 중에 약 한 3만 5천 명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65세, 재정 상황이 어려우면 한 70세로 해서 우선 시범지구를 정해서 옥성, 월, 아주 그 오직 좀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 해서 거기에 노인분들이 1,000원만 주면은 언제든지 구미시내 전체 다닐 수 있는 그런 택시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0원 택시 운영은 그동안 이제 구미시든 어떤 기업이든 우리가 기업에서 돈만 자꾸 뭐 소득세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자꾸 걷어가려고 했지 우리가 기업들한테 뭔가를 주려고 하는 혜택을 하나도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 차원에서 3,000원 택시 운영을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공단에서 공단으로 이동하면은 업무용으로 택시를 타면은 3,000원만 주면은 그게 뭐 10,000원이 나왔든 15,000원이 나왔든 일부는 구미시에서 보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요. 단순하게 무슨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하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미 택시가 법인 택시가 416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택시가 3,176대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 한 4,000대 가까이 한 416, 한 4,000대 가까이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그분들이 구미시에서 택시를 좀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3천만 원 이상 보조금을 줄 수가 없대요. 근데 지금 실제로 거래되는 거리는 한 1억 2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택시를 줄이는 것보다가 이렇게 해서 3,000원 택시를 운영을 하면은 우선 첫 번째는 교통 유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차들이 늘 자기 자가용 끌고 다니다 보면 구미시가 안 그래도 교통이 재생되니까 그런 효과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시에서 기업한테 뭔가를 혜택을 줄 수 있고 업무용으로 택시를 타게 되면은 비용도 절감할 수 있거든요. 기업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말한 택시 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다 하시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될 것 같아서 1,000원, 3,000원짜리 택시 운영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미에서 지금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원룸 공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구미 경제가 사실 실제로 구미가 지금은 지금 작년 그 구미 총 생산액이 29조 1천억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4%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사실 구미는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는데 심리가 지금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공실 원룸 이런 것들이 다 비어 있다 보니까 공실 원룸을 구미시에서 일괄로 임대를 받아서 젊은 청년 지원자, 그러니까 직장이라든가 직장을 못 갖고 직장을 받기 전 또 군대 갔다 와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젊은 애들, 이렇게 해서 젊은 애들한테 거의 그 원가로 재임대를 해서 우리 구미 시민들이 젊은이들한테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있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저는 공실 원룸 무상 임대 사업을 구미시에서 직접 하려고 합니다. 이게 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경제가 선순환이 일정 부분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도 구미 가면은 우리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준다 하더라, 가보자 해서 젊은 사람들이 구미에다 많이 올 것이고, 또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기술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구미에 모이게 되면 결국 구미가 좋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운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공실 원룸 무상 이걸 해서 청년들한테 주거 문제를 해결함으로 해서, 또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부모들한테 좀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주거비라도 일정 부분 시에서 좀 보조해주면 부모님들 보조머리가 조금이라도 가보여지지 않겠나 해서 지금 이런 정책을 내놓고요. 그리고 구미에는 산업단지인데 외상치료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상치료센터만 도입하기는 좀 못해서 가능하면은 시립종합병원을, 외상센터가 있는 시립종합병원을 유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누구나 놓치는 복지인데,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입학 학생들에 한해서는 교복과 체육복을 무상으로 구미시에서 복지 차원에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대상포진을 무료로 접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상포진 맞으려면 어르신들이 돈 있는 분들은 맞습니다. 근데 돈이 없는 분은 맞고 싶어도 맞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65세 이상 되면 무조건 어디 가더라도, 구미시에 어느 병원 가더라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무료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인구 절벽은 우리 구미시민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방화 시대가 바로 오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좀 케어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하고 산후도우미를 애를 놓으면은 100% 시에서 전액 지원해서 아이 놓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저는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작년에 구미시의 작년 기준으로 3,567명이 제가 기억으로는 신생아들이 낳습니다. 걔들한테 놓을 때 더 많은 애들이 4,000명, 5,000명 놓을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하고 산후도우미를 구미시가 복지 차원에서 100% 책임을 지면은 아이들을 놓는데 훨씬 좀 많이 놓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제가 이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미시에는 지금 19개 여성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 협의회에서 가장 수건 사업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제가 알아보니까 여성단체 전문 회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장이 되면은 여성단체 전문 회관을 우선적으로 건립을 하도록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균등한 이제 지역 발전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언면별로 맞춤형 복지관을 재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복지관들이 너무 단순화되어 있고 관리가 너무 허술해서 좀 더 복지회관에서 뭔가를 다각적으로 문화시설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취미활동도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기존에 있는 것을 재리모델링해서 정말로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어르신들뿐만 아니고 우리 젊은 애들도 언제든지 복지에 가서 또 여성 주부들이나 가서 영어도 배울 수 있고 댄스도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복합 종합 복지관을 재건립하도록 제가 리모델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어릴 때 농사를 구미에서 장천에서 지어봤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우리 지금 농촌에서 갖고 있는
그 굉장히 고가의 비싼 농기계들이 거의 1년에 제가 알아보니까 한 45일, 맥시멈 45일밖에 쓰지 못한답니다. 근데 이 고가의 장비를 사서 45일밖에 쓰지 못하니까 다 논에다가 그걸 처박아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자는 계속 나가죠. 아무리 농사를 잘 져도 이자 내고 뭐 이러면 이게 뭐 실제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악순환 구조를 되다 보니까 농촌에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농민들이 현재 갖고 있던 고가의 장비들을 제가 중고로 전량 구미시에서 매입을 해서 이것을 무상으로 다시 지원하겠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누구든지 지금 일부 하고 있는 그 농기계를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 하고 있는데 그걸 받으려면 거의 30일씩 걸립니다. 자기 수술을 기다리면. 그또 농기계 대수도 너무 좀 다양하지도 않고 작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저희들한테 C에서 일괄로 매입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기계에 대해서 비싼 이자를 낼 필요가 없고요. 또 그러다 보면은 그 기계를 또 누구든지 쉽게 또 사용할 수 있고 이래서 농사 짓는데 크게 부담을 안 주도록 함으로써 또 이 농촌의 어떤 삶의 질을 올리는 데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요. 그리고 지금 그 우리 구미시가 제가 알아보니까 그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과포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관리공단 과포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각 지역마다 뭐 저도 지금 뭐 한 3개월 동안 구미 가벌 지역을 다 다녀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주차난이더라고요. 길거리에 뭐 차들이 그냥 뭐 밤낮으로 줄려 있는데 앞으로 가면 이것을 계속 이렇게 감찰할 거냐 저는 좀 생각이 달리라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그 읍면 동별로 최소한 2개 이상 주차 타워를 공용 주차 타워를 만들어서 거의 무상으로 그쪽에다 대기하고 대신에 불법 주차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속 요원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해줄 거는 해주고 저희들은 받을 거는 받고 또 지킬 거는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이런 공용 주차 타워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나마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시설 관리 공간이 너무 크니까 이것을 이원화시켜서 이것을 다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여기도 또 상당 부분 또 일자리 창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제가 할 것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관광도시를 어떻게 그나마 구미시로 만들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구미는 복합 쇼핑 테마파크를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걸 하려고 여러 뭐 시장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은 100만 인구가 유동 인구가 돼야지 이게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김천, 상주, 칠곡, 구미 120만 원 와올 수 있는 그거를 겨냥해서 복합 쇼핑 테마파크를 제가 지금 일정 부분 지금 타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서 일단 유치를 하겠다고 일단 내걸었고요. 물론 이게 되면은 뭐 그 소상도 상당히 문제일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강명시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이케아 같은 걸 유치해갖고 이케아하고 살고 이케아가 1년에 그 세수를 3,800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결국 소상공인도 살 수 있고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 지금 이제 금호산 케이블카가 구미시가 와서 갈 데가 아무도 없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금호산 케이블카를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연장하냐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정상으로 가서 다시 지금 금호산 케이블카 그것을 지금 중간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를 밑에 호수까지 입구까지 금호산 입구까지 쭉 내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외국 그 구미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산업하고 문화하고 융합해서 그러니까 구미에 산업화 투어도 하고 그러면서 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와서 케이블을 타고 한 바퀴 돌아오면은 약 한 3시간 코스 이렇게 하면은 1박 2일을 구미시에서 묵을 수 있으면서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금호산 케이블카를 연장해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경남 같은 데도 케이블카 해갖고 성공한 사례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저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구미가 새마을운동 본부도 하는데 실제로 새마을운동 중앙회 본부가 구미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마을운동 중앙회 본부를 구미시에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 그 중앙회장님하고 좀 타진을 해보니까 뭐 전혀 또 무리한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많은 조건을 좀 제시하면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새마을공원도 활성화하고 또 새마을운동 중앙회 본부를 구미에 유치해야지, 그래야지 명실상부한 구미가 새마을 도시로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시민이 주인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아무런 제한 없이 분기별로 시민 자유 대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소통을 시민들과 하기고요. 두 번째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인동 그 시가지 뒤쪽에 보면은 긴 그 음식점 쭉 많이 있는 데서 거기를 하루 반나절 정도를 저녁 이후부터 해서 오후 이후부터 해서